자, 하겠습니다. 이제 52페이지입니다. 관리법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5번째 시간이죠. 자, 5번 문제를 볼까요? 관리비, 우리 비용 관리가 일부 나오네요. 자, 관리비 등 집행을 위해서 사업자 선정을 할 때에 관한 사항, 중요한 사항이죠. 자, 1번 지문 보시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각종 어떤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전자 입찰 방식의 경쟁 입찰 방식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요, 자, 전자 입찰 방식 등이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금액 이하 등일 때는 전자 입찰 방식으로 하지 않고 할 수도 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선정할 때 보시면 기본 대부분 사항들은 관리 주체에서 선정과 비용 집행을 합니다. 하지만은요, 어디입니까? 장기 수선 충당금 공사와 정기 안전 관리를 위한 용역 업자 선정 문제죠. 이것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되 다만 그 비용 집행은 관리 주체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2번 질문이 X다라고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과 집행을 다 하는 것은 하자보수 보전금 사용공사와 미리 지급받은 하자보수금에 대한 사용에 관한 업자 선정이죠. 그래서 2번 질문 장기 수선 충당금과 정기 안전관리를 위한 용역사업자 선정은 입대 선정 주체 집행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기타 지문들도 다 중요하죠. 이 감사가 계약 과정에 입회는 못합니다. 하지만 입찰 과정에 원할 때 참관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항상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4번 지문도 중요하죠. 자, 전체 사전에 입주자 등의 의견을 청취를 해본 결과 과반수가 서면 동의로서 이제 기존 사업자 참가를 제한을 요구한다. 이 요구가 되어지면 요구에 응해서 종전업자를 배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항상 아시고요. 또 5번 사항이죠. 우리 관리비 등은 그 부과를 하면 그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를 하지만은요. 이 각종 업자 선정이 되어진 그 계약서죠. 요건 계약서는 계약 체결 일부터 한 달 안에 요 공개를 하죠. 공개를 하는데 우리가 관리비 등은 다 외부에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포함해서 다 공개하지만은요. 이 업자 선정 계약서는 단지 내부에만 공개하죠. 그래서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만 공개한다는 부분도 항상 유의해서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가봅니다. 6번 문제. 자, 관리 업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네요. 자, 시군구청장은 입대 구성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어린이집 등의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인정이 되어지면은요,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받아서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 등에 대한 임대 계약을 미리 체결할 수 있죠. 해서 1번 좀 맞습니다. 자, 2번과 3번, 4번 이런 부분도 다 시험에 나왔던 사항이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그들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관리뿐 아니고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 측정 진단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또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뿐 아니고 층간소음의 저감제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이것은 융자할 수 있다라는 표현. 이 지문도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던 중요한 지문이죠. 항상 체크를 해주세요. 기타 3번을 읽어보시고요. 또 4번 보시면은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층간소음 분쟁 예방, 자율적인 조정 등을 위해서 조례에 따라서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어떤 교육 등 지원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죠. 이것도 항상 봐주시고요.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기구의 운영, 사무처리 경비를 보좌할 수 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요 지원기구가 실제 나가서 활동하는 비용이 있죠. 요 비용은요, 국가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해당 입주자 대표의 또 관리주체한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5번 지문이 X가 된다. 라는 부분들 다 시험에 나왔던 사항들입니다.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리 업무의 감독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문제죠.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감사.
공동주택의 감사 실시하죠. 감사 때면 1년 반 전에 법이 바뀌었었죠. 해당 입주자 등의 10분의 3이 아니죠.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입주자 등은 각종 어떤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1번 질문부터 바로 X네요. 감사 요청할 때 말로 하면 안 되죠. 항상 보시면 서면으로 할 것이고 요에 관한 증거 자료 각종 어떤 첨부를 해야 되겠죠. 사유 서명하고 뒷받침할 자료 증거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요. 또 3번 보시면 이런 감사 정상적인 요청이 없다 할지라도 첩보라죠. 첩보를 입수해서 이제 필요할 때 직권 감사도 할 수 있다라고 하죠. 이것도 보시고요. 감사 등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요. 자, 해당 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처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받으면 그 다음번 문장 5번도 중요하죠. 통보를 받으면 10일 안에 그 내용을 단지 내부입니다. 정보팀 아니고요.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를 한다. 해서 10일 이내에 7일 이상 공개, 단지 내부에만 공개한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꼭 해주시고 이 답은 이제 10분의 2 간단하게 보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비리신고센터 이것도 한 문제로 나왔었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 비리신고센터는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조사를 하지만 설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하죠. 그래서 1번 질문 보시고 2번 질문 보시면은요. 이렇게 신고 접수를 할 때 항상 말하지만은요. 그냥 가명을 하면 안 돼. 또 통합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인적 사항을 밝히고 내용을 적어서 문서와 함께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해서 이것을 제출해서 접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접수를 받아보니까 뭐가 미비합니다. 그러면 보완하겠죠. 보완. 이 보완은요, 15일 기간 중에서 보완을 통보해서 보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완을 하지 못하면 이제 접수를 안 받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중요하죠. 이렇게 보완 기간은 빼고 접수를 정상적으로 받으면 10일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조사하세요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요구를 받으면 이제 60일 나오죠. 60일 내에 조사를 완료할 것이고, 조사를 완료했으면 그 정리해서 다시 10일 안에 국토장관한테 통보할 것이고 장관은 즉시 그 결과를 신고자한테 알려준다 해서 10일, 60일, 10일 나옵니다. 보완기한은 15일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X가 된다.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지금쯤은 아셔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기본서라든지 핵심 요약서 정리가 안 되신 상태에서 문제를 보시면요. 상세한 요약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 파트에 대해서 앞전에 강의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 집중 정리서를 그 해당 파트에 관한 그 동영상을 보시고 보시면 참 쉬울 것입니다. 또는요, 해당 파트 동영상을 보시고 나서 그 파트에 대한 문제 이렇게 같이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갑니다. 공동주택 관리 일반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네요. 자, 일단 1번 보시면 당연한 말이죠. 공동주택을 관리할 때 각종 어떤 부정하게 재물 등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이죠. 맞는 말이고요. 또 각종 어떤 비용을 집행할 때는요. 용도 항목 외로 전용해서는 안 되겠죠. 2번 문제입니다. 보시고요. 또 3번 보시면은요. 장관이나 지방장들은 사업주체, 공동토 입주자 등 관리주체 등등등이 각종 어떤 법을 위반을 해서 각종 어떤 행위를 할 때는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하자보수, 이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겠죠? 했으면 맞습니다. 자, 또 4번 보시면, 앞서 보시면은요, 감사와 거기 1번 문제와 똑같습니다. 10일 안에 7일 이상, 이런 부분 나오죠. 여기도 보시면, 이러한 감사 결과뿐 아니고, 기타 각종 어떤 행정조치 명령을 통보를 받으면, 역시 10일 안에 7일 이상 공개를 해야 된다. 항상 나쁜 사항을 공개할 때는요, 정보 시스템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부에만,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만 공개한다. 라는 부분을 보시고요. 10일 안에 7일 이상, 감사 결과도 10일 안에 7일 이상 이런 부분을 중요하니까 체크를 꼭 해주세요. 자, 5번 보시면은요, 5번 지문이 X네요. 자, 충당금이나 관리비 체납이 되었을 때 국세나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그 단지는요, 모든 단지가 아닙니다. 행정청이 관리하는 단지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주체인 공동주택일 때 하나입니다. LH 아파트나 SH 아파트는요,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또 국가 산하에 있는 토지공사, 지방공사, 공공기업들이죠. 여기는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요. 국가나 지방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뭐 있습니까? 군인 아파트, 공무원 아파트라 보시면 됩니다. 군인 아파트, 공무원 아파트 있죠. 이것들이 이제 관리비 체납하면 세금 체납하듯이 강제 징수한다는 말이죠. 거의 보전금 없이 월세로 살고 계신 공무원분들 체납하시면 세금 체납하듯이 떼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 구분을 해서 보십시오. 자, 또 4번 문제 봅니다. 공동주택의 감독 등에 대한 또 설명이네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장관은 필요할 때에 보시면 각종 어떤 보고 등을 하게 할 수 있고 해당 단지한테 자, 또 보시면은요 관계 공무원한테 출입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자, 항상 이 출입 등 조사하고 감사 등을 할 때는요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 또 긴급할 때는 알리지 않고도 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자,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시도지사는 모범 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밑에 5번 보시면 우수 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모범은 시도지사, 우수는 국토장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간단하지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니까 이제 시설관리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